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 왕초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간 내면의 심리 이해를 위해서 우리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말씀을 드렸는데요. 찾아내는 법. 내 유형에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기능 아시고 계신 분들은 아주 덕후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MBTI의 말하는 정신 기능의 역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찾아내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인생 왕초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항상 오늘도 저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려고 늘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MBTI를 강사 같은 같이 하고도 이게 별로 너무 힘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찾아내는 공식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참 많이 헤맸고 보면서도 했었는데요. 그걸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한테 조금 더 쉽게 저도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MBTI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MBTI 심리 역동 위계를 아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정신 기능의 위계적 관계죠.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유형을 이렇게 영문으로 이제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INFP 같은 경우에는 INFP라고 이렇게 두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I가 있고 밑에는 E가 있겠죠. 이게 이제 에너지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열등 기능까지는 기능 지표, 그러니까 인식이냐 판단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 밑에 ST로 이렇게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식 판단을 두고요. 마지막에 P,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 나오잖아요. 이 생활 양식을 할 때 우리가 인식적 생활 양식을 하느냐, 판단적 생활 양식을 하느냐, 이렇게 다를 수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가 주기능, 부기능이 나오고 밑에가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양식이 인식적 생활 양식을 P는 하기 때문에 외향적 직관 기능을 이렇게 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E를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보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대가 이제 나오는 거죠. I가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향적 감정 기능을 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주기능이냐 부기능이냐 이제 판단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에너지 방향이 어디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 에너지 방향이 INFP 같은 경우에는 I, 내향에 있잖아요. 그 내향적 지금 감정이 이제 주기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옆에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부기능이 됩니다. 자, 밑에는 이제 주기능의 반대가 여러분 이제 I니까 E가 나오겠죠. 이게 바로 열등 기능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이 3차 기능 같은 경우에는 원래 MBTI에서는 방향이 지금 이론적으로 설정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이 상보적 기능이 있다라면 3차 기능에도 있어야 한다라고 믿고요. 그것이 또 우리가 이 8기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8가지 정신 기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내향이라고 내향 감각 기능이라고 해서 방향을 I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쉬우신가요? 저도 이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다시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ESTJ 유형이다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외향이냐 내향이냐에 따라서 방향을 여러분 쓰시고요. 인식이 S, 감각이냐 직관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인식을 보고 판단을 우리가 그죠 사고와 논리적으로 하느냐에 T가 있고 밑에가 이제 F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생활 양식을 어떻게 여러분 대처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생활하는 대처 양식이 J, 판단형이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판단이니까 에너지 방향이 T의 에너지 방향을 일단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S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상보적 기능에 의해서 I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기능이냐 부기능이냐 선택을 하려면 앞에 있는 이제 방향 코드를 봐야 되는데요. ESTJ 같은 경우에는 E가 이제 방향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능이 외향적 사고 기능이 이제 주기능이라고 보고, 옆에 내향적 감각형이 이제 부기능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F에서 I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하시면, 요게 열등 기능이 이제 주기능의 반대가 열등 기능이거든요. 부기능의 반대가 3차 기능입니다. 보통 3차 기능에는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지 않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상보 기능이 있다라면, 상보적 역할을 한다라면 똑같이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학습 차원에서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설정하고요. 외향이란 방향을 설정하고, 외향 직간 기능이 이제 3차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좀 어렵다 싶으신 분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거나, 저보다 훨씬 더 설명을 잘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고 한 번 더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봐야지만이 자기 기능을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 기능 찾아내실 수 있겠나요, 이제? 이 독배를 보면 머리가 어지러울 건데요. 저도 이 독배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블로그에 올리신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은 틀렸더라고요. 저도 이제 쓰다 보니까 몇몇 개서 그대로 이제 틀려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올리긴 했는데요.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 16가지 유형의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은 제가 세세하게 좀 말씀을 영상으로 하나씩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자기 유형 보시고 또 참조하고 싶은 다른 유형도 더불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몇 가지가 조금 중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호지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타나면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이제 드러나면 굉장히 이제 역동적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태도지표와 기능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죠, 심리 기능, 정신 기능의 위계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는 목적 자체가 자신의 유형별로 심리 역동을 이해하면요, 자신의 강점 성격이 있거든요. 모든 타고난 부분에는 강점이 있고, 또 반대로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보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약점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또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요, 자기 이제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이 성장에는 뭐 사회적 성장도 당연히 이제 일어나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자기 내면에 대한 근본적인 성장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사회적 성장도 더불어서 이제 일어나는 거다. 요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MBTI 유형별 역동과 의사소통 방식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건데요. 그래서 주기능과 부기능을 위주로 상황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주기능과 부기능에 따라서 가치가 이제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심리 기능이나 정신 기능 때문에 이 부분이 무시되거나 존중받지 못하다라고 상대로부터 느낄 때 심각한 갈등을 상대와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알던 MBTI는 진짜 MBTI가 아니다라는 책이 많이 도움이 되어서요.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소통 방식은 다 구성을 했으니까요. 작가님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능과 부기능의 관점을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라고 이런 느낄수록 마음의 문을 이제 열 가능성이 반대로 이제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기능 관점이나 그게 대화 초점을 맞춰주면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기능과 열등 기능은 조금 무식에 걸쳐 있고 무식 안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개 취약성과 연관된 심리 기능이거든요. 그만큼 좀 덜 발달되어 있어서요. 덜 신뢰하는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3차나 열등 기능을 중심으로 대하면요. 신뢰를 얻어내기가 되게 어렵겠죠. 열폭이라고 하잖아요. 열등감을 건드리는 이런 부분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인데 부족한 걸 건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분을 대화를 꺼리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 열등 기능의 관점은 되게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심리 역동을 이렇게 이해하면요. 나 자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심리학 공부, MBTI 공부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MBTI 각 유형별 주기능에서부터 열등 기능에 이르기까지 심리 역동을 좀 알아보고 유형별 의사소통 방식도 차례대로 이렇게 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만들면서 참조했던 출처들이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배우고 공부한 것을 여러분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시는 부분들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제가 좀 추천 도서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을 못 올렸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편집을 통해서 요 추천 도서들도 같이 한번 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좀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인간 심리에 도움될 만한 추천서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은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두 번을 정말 정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한 10번을 읽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제가 또 책 리뷰도 시간 되는 틈틈이 해 나갈 건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틱낙한 스님의 힘이라는 책도 아주 좋습니다. 저도 화나 이런 게 좀 예민함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지 못하게 남들에게 있는 것들도 있어서요. 여러 가지 책들을 한 50권 이상 화책을 읽어봤는데 그거보다 이 틱낙한 스님의 힘 책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려놓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좋으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구글에서 퇴사한, 구글 내부에 있었을 때도 내면 탐색을 이야기했던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 라는 책도 괜찮습니다. KBS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마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엮었는데요. 마음이라는 책도 오래된 책이지만 참 배움이 있어서 좋습니다. 체인철 교수님이 쓴 책 프레임이라는 책도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었던 책인데요. 우리가 사고를 바라볼 때 어떤 틀을 보잖아요. MBTI 같은 경우에도 네가 ENFP니까 또는 그죠? ENTJ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너무 그러니까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된 틀 안에 이제 갇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비판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 프레임이 뭔가 이렇게 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도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속을 다시 한번 더 들어가는 내용이어서요, 좀 보시면 10가지 이제 심리학에서 연구한 실험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의 뒷이야기들을 다뤄놨는데 참 재밌게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리학 하면 보통 이 심리학이 정신분석에서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신분석학자가 여러분 아시는 프로이트죠. 정신분석 에로의 초대, 이무석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이트를
굉장히 너도 나도 막 비난을 하지만 프로이트를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와 함께 했던 융이라는 여러분 MBTI의 모태가 되고 있는 융심리학, 그러니까 인문입니다. 인문. 나머지 책들은 너무 어려워서요. 융심리학 인문만 보셔도 여러분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융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저는 천재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요. 그 생각이 다 담겨 있는데 그 책이 2세밖에 안 나간 거예요. 3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쓴 책입니다. 아보카도 심리학이라고 해서 저처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심리학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좀 쉽고 재밌고 간단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어서요. 여러분 읽어보셔도 내용이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이렇게 책으로 좀 그냥 대충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책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아무래도 왜냐면 이렇게 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보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MBTI 공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심리와 정신력동에 대한 공부들을 함께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이메일하고 유튜브 댓글이나 SNS로 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응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